TBC 클리닉 건강 365 주치 곽경민 신장내과 전문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실 나이가 들수록 자다가 네. 해서 한밤중에 소변을 보러 그 화장실을 달려간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네. 소변은 정말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그렇죠. 어떤 신호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 혹시 신장에 문제가 생긴 건가요? 네,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소변의 양이나 소변을 보러 가는 횟수 같은데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밤에 소변을 보는 야간뇨나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만 가지고 반드시 신장에 이상이 있다고 보긴 힘들겠지만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 소변량이 늘어나고 빈뇨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소변의 특징이나 배뇨 습관에 변화가 생긴다면 신장이 꼭 아니더라도 몸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생각하셔서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면 소변을 몇 회 정도 또 보는지도 한번 유심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일반적인 경우에 네네. 정상이라면 하루에 몇 번 정도 소변을 보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사실 딱히 뭐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만 네. 일반적인 경우에는 정상 성인의 경우에 하루에 소변을 6번에서 8번 정도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다만 소변의 양이 많이 만들어진다면 한 번에 보는 양이 많더라도 소변을 자주 볼 수 있으니까 절대적인 횟수를 가지고 꼭 이게 뭐 정상이다 아니다 딱 나누긴 힘들겠습니다. 하지만 수분 상태와 상관없이 정상 성인의 경우에 하루 총 소변량이 네. 500cc가 채 안 되는 경우에는 핍뇨라고 하여서 소변량이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거고 이는 몸에 큰 이상이 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도 역시나 병원을 찾아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소변의 뭐 빈도, 색깔, 냄새 이런 걸로 신장 질환이 있는 거를 좀 판단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소변은 쉽게 생각해서 우리 신장이나 몸 상태를 나타내는 창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소변의 상태가 평소하고 다르다고 해서 늘 신장에 이상이 있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소변 상태가 변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으셔서 네.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정상적인 소변의 하루 빈도는 6회에서 8회. 우리 장예원 씨는 제가 회사에서 보니까 하루에 뭐 10번도 이상. 넘게 가는 거. 네네. 저는 물을 좀 많이 마시거든요. 네. 그럴 땐 10번 넘게 가도 괜찮은 갈수 거죠? 있죠. 이제 물을 많이 마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예. 만들어진 소변 양이 많다 보니까 예. 방광이 감당할 수 있는 용적 자체가 한계가 돼 있으니까 소변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신장이 망가져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주범은 바로 고혈압과 당뇨병인데요. 전체 환자의 70% 이상이 이 두 질환에 의한 것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당뇨 합병증 중에 가장 먼저 오는 합병증이 신장 합병증인데요. 한번 나빠지기 시작하며 회복하기 힘들다는 점 때문에 빨리 진단해서 더 이상 병이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당뇨에 의한 신장병의 경우 단계에 따라 치료를 해야 하는데요. 1에서 3단계 환자들은 대부분 무증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진이나 정기적인 혈액검사, 소변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어 병원을 찾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망가지며 회복하기 어렵다는 신장병.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병의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이것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신장은 도대체 어떤 장기인가요? 네, 사실 이 얘기를 꼭 해야지 오늘 나머지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장은 일단 우리 몸 등의 양쪽 갈비 아래쪽으로 있는 주먹만한 크기의 장기입니다. 무게는 체중의 약 0.4% 정도밖에 안 되고 콩의 모양의 파칠 색깔을 띠고 있다고 해서 우리말로는 콩팥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네. 체중에 비하면 너무 가볍고 크기도 작은 장기지만 심장이 뿜어내는 피의 약 25%가 신장으로 가게 되는데요. 신장이 굉장히 우리 몸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피가 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너무너무 중요하고 많은 일을 하는 역할을 한다고 신장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얼마나 신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나요? 네, 뭐 신장이 하는 일은 사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에는
사실 몇 개는 흥미를 가지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재미도 없기도 하고 일단 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굵직굵직한 이제 신장이 하는 일을 몇 개만 살펴볼 건데요. 네. 네. 먼저 신장은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유지를 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뭐 평소에 물도 마시고 음료수도 마시고 커피나 술도 마시기도 하고 밥이나 국을 끓일 때도 다 물인데요. 네. 이 물이 사람 몸에 들어오게 되면 필요한 만큼 사용되고 나서 남는 물은 결국은 몸 밖으로 배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신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신장은 혈압을 조절하는 역할도 같이 하게 됩니다. 신장이 갑자기 혈압 얘기를 하면 좀 의아해하실 분도 있는데 사실은 신장이 이제 우리 몸에 넘치는 수분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과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몸의 수분 양이 지나치게 많아지게 된다면 혈관 안에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 이게 곧 고혈압이 된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이 몸에 넘치는 체액을 소변으로 배설해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신장이 꼭 소변만이 아니라도 직접적으로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여서 혈압에 관여를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몸의 여러 가지 몸 상태가 바뀌거나 아니면 출혈이 있다거나 탈수가 됐을 경우에 신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에 피가 부족하게 되고 신장은 그것을 감지하여서 이런 경우에는 혈압을 더 올리는 호르몬을 분비를 더 늘리게 되고 이는 곧 다시 정상적으로 혈압이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나타내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도 합니다. 사실 신장 기능을 얘기하면 제일 흔히 떠올리시는 기능이 이 기능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뭐 사람이 생명을 유지를 하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양분을 섭취하게 되는데 이런 영양분이 몸에서 다 쓰이고 나서 남는 찌꺼기나 노폐물 내지는 우리 몸에 독성이 있는 물질들이 소변에 같이 섞여서 몸 밖으로 배설이 되기도 합니다. 전해질이라고 해서 우리 몸의 세포나 장기들이 기능을 할 때 꼭 필요한 물질들이 있는데 이런 전해질 균형도 신장이 조절을 합니다. 이것도 늘 일정한 수준을 맞춰야 되고 너무 많거나 너무 적게 되면 장기나 세포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 너무 많이 흡수가 되거나 하면 신장이 소변으로 내보내는 전해질 양을 늘리게 되고 오히려 반대로 전해질이 부족하게 되면 소변으로 내보내는 전해질 양을 줄여서 늘 일정한 수준을 맞추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신장은 적혈구를 만드는 데도 일조를 합니다. 적혈구는 우리 몸 장기에서 필요로 하는 산소나 영양분을 장기로 구석구석 배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세포인데요. 이 적혈구가 부족한 상태를 우리가 흔히 아는 빈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콩팥은 신장은 이제 빈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마지막으로 칼슘과 인이라고 여러분 잘 들어보셨겠지만 네. 그런 칼슘과 인 대사에도 영향을 끼쳐서 건강한 뼈를 유지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장의 기능을 대충 말씀해 주셨는데도 굉장히 네. 많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장기인데. 네네. 근데 또 뉴스를 보니까 성인 9명 중에 1명이 신장 질환을 갖고 있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뭐 손발이 잘 붙는 분들 또 자다가 자꾸 계속 화장실 간다면 이게 신장 기능의 이상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을 때 생기는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요. 신장 기능 이상이 생기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기능들이 다 망가지는 상태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분 배설이 일단 제대로 되지 않으면 몸에 체액이 많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몸이 붓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폐에도 물이 차서 정상적으로 폐는 산소와 이산화탄소 가스 교환을 해서 우리 몸에 이제 산소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런 가스 교환을 해줘야 될 폐의 용적이 줄어들게 되니까 저산소증도 생기게 되고 우리가 숨도 차게 됩니다. 네. 또한 여러 가지 독성 물질들이나 전해질이 정상보다 많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피로감이나 가려움증, 소화불량, 오심이나 구토 같은 소화기 증상도 생길 수 있고 근육의 경련이나 수면장애, 부정맥 같은 것도 심지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빈혈도 악화될 수가 있고 뼈가 이제 칼슘과 인의 불균형이기 때문에 뼈도 약해질 수 있으면서 칼슘이 혈관에 붙어서 동맥경화 같은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방금 나열한 그런 증상들 중에 뭐 단순히 몸이 붓고 피로하고 이런 거야 또 크게 불편한 큰 생명의 위험이 없는 문제라서 네. 그냥 지나칠 수는 있겠지만 말씀드렸던 신장의 기능 중에 전해질 조절 기능에서 칼륨 같은 전해질은
이게 칼륨 수치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갑자기 심장마비 같은 사람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증상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요. 결국은 신장병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사람 목숨까지 같이 왔다 갔다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장병에 의한 또 증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오늘 주제가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병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병 증상도 혹시 같습니까? 사실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병이 특별히 증상이 다른 건 아닙니다. 이제 다른 원인 질환에 의한 신장병과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병이 꽤 진행되고 나면 그 뒤에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되는데 그나마도 나타난 증상들만 가지고는 우리가 구분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다만 당뇨병이 있는 분들 중에서 내가 신장이 혹시 나빠져서 이런 게 아닌가라고 의심할 만한 증상 중에 하나가 혈당이 조절이 잘 되고 특별히 내 식사량이 변화가 없고 최근에 먹고 있는 당뇨약이 바뀐 게 없는데도 아무런 이유 없이 저혈당이 생기거나 그런 경우에는 혹시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평소에는 잘 듣던 효과가 좋던 당뇨약이 분해가 되고 배설이 되지 않아서 몸에서 계속 필요 이상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약제는 저혈당을 유발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신장의 기능이 50% 이상 떨어져도 별다른 증상이 없는 침묵의 장기가 또 신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신장병을 일으키는 위험인자 가운데 당뇨병을 얘기를 해주셨고 또 그 밖에 고혈압 등등 이런 위험인자들이 따로 있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위험인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당뇨병, 오늘 주제가 당뇨병이니까 당뇨병은 뭐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나이가 있습니다. 고령자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만성 신장병으로 진행할 위험도가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물학적인 성별인데요.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보다 더 만성 신장병의 위험도가 더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나이야 누구든 태어나면 다 먹는 거고 생물학적으로 성별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태어날 때 이미 다 결정된 거니까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그 외에 우리가 교정 가능한 다른 위험인자들도 있는데요. 네. 앞서 보셨듯이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신장병이 생길 위험이 약 5배가량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추가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만성 신장병 환자의 절반가량은 당뇨병 때문에 신장병이 생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뇨병 다음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이제 우리 고혈압인데요. 고혈압은 위험인자로 분류되기에는 당뇨병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게 고혈압 자체가 신장병을 나쁘게 하기도 하지만 신장 기능이 나빠지면 혈압 조절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뇨와 고혈압은 사실 약간 결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만이나 흡연, 이제 고요산 혈증 같은 그런 병들이 만성 신장병의 위험인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에도요, 뭐 저혈당도 있고 고혈당도 있잖아요. 혹시 그것과는 좀 상관이 없나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요? 맞습니다. 네. 당뇨는 이제 사실 정상적인 상태보다 비정상적으로 이제 혈당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혈당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혈당이 정상인 경우보다 이제 합병증이 발생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언뜻 생각했을 때 혈당을 그냥 무조건 최대한 많이 낮추면 합병증이 오히려 더 안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료실에서 당뇨 환자들을 진료할 때 혈당 조절이 잘 되어가지고 먹고 있는 이제 먹는 내지는 뭐 주사로 맞는 당뇨 치료제를 좀 줄이자고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이 아니 네가 방금 조절이 잘 된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약을 줄이자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혈당이 높은 것만큼이나 사실 혈당이 낮은 것도 역시나 합병증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혈당 자체가 우리 몸의 장기나 세포에서 이제 일을 할 때 재료로 쓰이는 아주 고급 영양분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혈당을 떨어뜨리게 되면 오히려 장기에 손상이 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요. 혈당 조절이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장이 안 좋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게 되게 고민인데요. 사실은 혈당 조절이 잘 되는 환자분들은 혈당 조절이 안 되는 분들보다 확실히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들이 이제 생길 확률이 낮아지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뇨병이 있는 환자가 혈당 조절만 잘 되면 절대로 합병증, 특히나 신장 합병증이 오지 않는다는 법은 아닌데요.
일단은 혈당 조절이 잘 되더라도 당뇨병을 앓고 있는 유병 기간 자체가 길어지게 되면 합병증이 더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들이 우리가 2형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2형 당뇨병의 경우에는 사실 진단되는 순간에 이미 신장 합병증이 와 있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예.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통 이제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혈액 검사도 하고 소변 검사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검사를 하는 게 단순히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합병증이 생겼을 때 증상이 처음에는 없기 때문에 증상이 없을 때 우리가 병을 미리 빨리 찾아내서 더 병이 진행하기 전에 조기에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는 이제 주치의 선생님이 검사를 하자고 하시면 아니 나는 멀쩡한데 왜 계속 검사를 하자고 하냐 귀찮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네네. 적절한 시기에 검사를 하셔서 조기에 합병증을 발견하는 게 네. 중요하겠습니다. 네. 왜 소변 볼 때 거품이 생기는 거품료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거품료도 결국에는 당뇨 때문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거품료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백뇨가 있을 때 거품료의 형태로 소변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거품료가 있으면 반드시 단백뇨를 의심을 해봐야 되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진료실에서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난다, 거품료로 왔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거품료가 반드시 단백뇨랑 일치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소변은 우리가 소변이 만들어지는 상황에 뭐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 그리고 그 당시에 내 몸의 수분 상태가 어떠느냐, 내지는 심지어 소변을 언제 채취했느냐에 따라서도 소변의 상태나 뭐 특징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소변에 거품이 난다고 해서 이게 단백뇨 때문인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뭐 심지어 그냥 물 주전자에 물을 넣고 높은 데서 떨어뜨리기만 해도 거품이 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 거품료가 실제로 내 몸에 이상이 있어서 단백뇨 때문에 거품이 나는 건지 아니면 그거와 상관없이 걱정 안 해도 되는 단순 거품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소변 검사를 해보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그 신장병이 한 번 발생하면은 좀처럼 이게 좀 고치기 힘들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런 단어를 붙이긴 좀 그런데 불치병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사실 그 대답을 먼저 드리기 전에 제가 한 개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고혈압이나 네. 당뇨 같은 병을 가지고 우리 출연자분들께서는 불치병이라고 부르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 그쵸. 그냥 네. 뭐 생활관리병, 맞아요. 평생 가져가야 할 네. 질병 네. 이 정도로 알죠. 완치는 안 되는 네. 병.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정답인데요. 네. 사실 이제 어감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불치병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이제 불치병은 사전적인 의미는 치료가 안 되는 병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치료가 안 되지만 우리가 불치병이라고 부르진 않는 것처럼 신장병도 역시나 치료를 하는 병이 아니고 조절하는 병이고 관리하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불치병 그러면 요즘 사실과는 다르긴 하지만 암 같은 걸 먼저 떠올리는데 당뇨 고혈압 같이 그런 병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나는 이제 진짜 인생이 끝나겠구나 이렇게 이제 절망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처럼 신장병도 역시나 당뇨 고혈압처럼 약만 잘 드시고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약만 먹으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당뇨병성 신장병은 그 심혈관 위험성이 높은 질환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심혈관 위험성에 대한 관리도 함께 좀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당뇨병성 신장병과 이제 심혈관 질환은 사실은 공유하고 있는 위험 인자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대한신장학회에서 이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른 자료인데요. 만성 콩팥병 원인 질환에 따라서 심혈관계 질환의 유병률이 차이를 나타낸 표입니다. 제가 이제 네모로 표시를 해놨는데 원인이 당뇨병인 콩팥병 환자들은 그 외의 원인이 있는 신장병 환자들보다 관상동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우리 당뇨병성 신장병에 있는 환자들은 신장내과나 내분비내과, 심장내과 같이 여러 내과 분과에서 한꺼번에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이 그렇게 되다 보면 사실 저희가 쓰는 약들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저 같은 신장내과 의사가 심장내과 선생님께서 처방하신 약은 제가 쓰려고 했던 약이 거기서 먼저 처방이 되고 있으면 제가 굳이 처방을 하지 않고 그렇게 제가 필요한 약만, 부족한 약만 더 추가해서 처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환자분들께서
이 약은 신장내과에서 받았으니까 신장약, 이 약은 심장내과에서 받았으니까 심장약, 이 약은 내분비내과에서 받았으니까 당뇨약 이렇게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시는 경향인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뇨약이 곧 신장약이기도 하고 혈압약이 꼭 곧 신장약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약을 드시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내가 이 약 때문에 어떤 불편한 증상이 생겼다고 의심이 되신 경우에는 자의로 약을 중단하지 마시고요. 네. 병원에 꼭 오셔서 의사와 상의하시고 약을 조절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병이 있을 때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혈당이나 혈압 조절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제가 계속 철저한 혈당 조절, 혈압 조절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사실 좀 틀에 박힌 얘기라서 환자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뭐 신장병이 없는 사람도 뭐 당뇨, 고혈압 있는 환자들은 다 똑같이 다 조절해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장에 이제 특별한 약은 없고요. 다음 당뇨병성 신장병의 제일 중요한 치료제가 이제 당뇨약, 고혈압 약인데 요즘은 당뇨약, 고혈압 약이 혈당을 단순히 조절하거나 혈압을 조절하는 효과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단백뇨를 줄이는 데 효과도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뭐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신장이 이제 하는 일이 워낙 많고 신장 기능이 변하면서 우리가 약을 쓸 때 약의 효과나 약의 부작용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맞춰서 그때그때 이런 약들을 조절을 해서 적절한 처방을 하는 게 저희 신장내과의 의사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약, 혈압약이 단순히 그냥 뭐 당뇨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서만 처방되는 건 아니고요. 신장 건강을 위해서 처방하는 약이기 때문에 그것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장약, 당뇨약, 혈압약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 약을 잘 드시면서 치료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이제 남은 신기능을 잘 보존하는데 기존 약보다 훨씬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은 약들도 많이 나와 있고 하니까 게다가 앞으로 또 이제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새로운 신약들도 많이 준비가 되고 있어서 환자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장 이식 수술을 했는데도 이게 재발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사실 이제 신장 이식을 받고 나서 재발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뭐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뇨 합병증에 의해서 신장병이 생겼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신장 이식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신장 이식을 받고 나서 신장이 나빠지는 게 당뇨 때문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식을 받은 신장에서 제일 문제가 흔히 생기는 거는 뭐 거부 반응이라고 하죠. 면역학적인 거부 반응 때문에 신장 기능이 나빠져서 신장을 다시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신장 이식을 받는 분들은 면역 억제제 같은 걸 쓰기 때문에 기회 감염이라고 하는 감염증 때문에 이식신을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뇨병 때문에 이식받은 신장이 다시 나빠진다는 거는 그게 재발했다기보다는 새로 받은 내 새 신장에 혈당 조절이 안 되거나 그랬을 때 새로운 당뇨병성 신장병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아무래도 당뇨는 식단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병이 안 생기기 위해서는 일단은 식단 조절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무조건이란 말을 저희 그 사람 몸을 다루는 직업에서 무조건이란 표현은 잘 안 붙이는 편인데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식단 조절에 있어서는 사실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좀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한 식단은 이제 당뇨병 유무와 상관없이 신장병 유무와 상관없이 사실 누구에게나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강한 식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얘기를 다 말씀드리고 나서 듣고 난 후에는 좀 허탈해 하실 수도 있긴 한데 사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먹어서 몸을 보호한다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죠. 어디에 뭐가 좋다더라, 뭐 어디에는 뭐 이런 게 좋다더라, 네. 그렇게 해서 많이들 음식들을 많이 드시는데요. 사실은 문제는 당뇨병은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애초에 생기는 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음식이나 열량이 과잉되고 우리가 그 열량을 움직여서 태우는 데 있어서 소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게 결국은 당뇨병이기 때문에 그 당뇨병 때문에 생긴 신장병도 뭘 더 먹어서 치료한다는 건 사실은 조금 맞지 않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우리가 무조건 덜 먹는 게 그러면 신장병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냐? 또 그건 아닌 게 아까 저혈당 얘기할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우리 몸은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필수 영양분들이 오히려 부족하게 되면 오히려 반대의 경우로 수명이나 건강이 더 악화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눈치를 좀 채셨을 수도 있을 건데요. 사실 건강한 식단은 있어도 건강한 음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좋은 식단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좋은 음식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유치원에서 어릴 때 제일 먼저 배웠던 게 뭐 선생님들이나 집에서나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야, 제철 음식 가리지 말고 골고루 먹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게 제일 정답에 가까운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맨날 환자들한테 말씀드릴 때 제철 음식을 적정량으로 골고루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잘 드시도록 하는 게 제일 건강하고 좋은 식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장내과 의사로 제가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요. 네. 네. 사실 우리나라 음식은 굉장히 짠 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식사보다 약간만 더 싱겁게 드시는 거는 신장병이 있건 없건 누구에게나 아주 좋은 건강한 식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음식을 네. 골고루 잘 먹되 네. 약간 싱겁게 먹는 게 좋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정보 알려주신 곽경민 과장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